토트넘의 지난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역시나 손흥민이 픽포드에게 달려들면서 볼을 빼앗은 이후에 득점을 했던 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 그 장면이 워낙에 인상적이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손흥민을 중앙 지역에 배치한 이유는 에버튼이 조던 픽포드의 빌드업 플레이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손흥민은 우리가 공격 지역에서 가진 최고의 전방 압박하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이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전방 압박을 보여주는 선수고, 나는 손흥민이 그 역할을 즐기고 훌륭하게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9번 공격수 자리, 지난 시즌에는 해리 케인이 이적했기 때문에 9번 공격수가 없었고, 그리고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랑키가 부상을 당하면서 9번 공격수 자리가 비어 있었던 상황이었죠. 히샬리송은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을 중앙에 배치를 했는데, 손흥민을 중앙에 배치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러 가지 전술적인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손흥민의 스프린트를 압박에 활용을 한다는 게 정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을 가운데 뒀을 때 손흥민을 시작으로 토트넘이 압박을 해서 팀 전체가 손흥민을 중심으로 전방 압박에 성공을 하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었잖아요. 특히나 상대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가장 칭찬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골키퍼를 당황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뭐 골키퍼뿐만 아니라 상대 수비수도 마찬가지인데, 손흥민이 달려들면서 워낙에 스프린트가 빠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골키퍼나 수비수는 위험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한 번만 패스를 잘못해도 바로 결정적인 찬스를 토트넘에게 헌납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손흥민이 빠르게 달려들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나 골키퍼 입장에서는 생각할 만한 시간, 그리고 안정적으로 패스를 전개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빠르게 달려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키퍼가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생각할 시간이 부족한데 손흥민 선수가 한쪽 측면 공간을 돌아뛰면서 막아버리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생각할 시간도 부족한데, 손흥민이 한쪽 측면을 막아버리면 어쩔 수 없이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순간 손흥민 선수가 한쪽 측면을 막아주고, 그리고 상대 골키퍼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올 때 이미 토트넘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압박을 하려는 공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달려들면서 이 공간에서 압박을 하고 여기서 볼을 빼앗는 장면을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의 강력한 전방 압박, 그리고 압박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손흥민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9번 공격수 자리에 출전했을 때 토트넘의 전체적인 경기의 방향성을 손흥민이 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손흥민이 골키퍼를 향해 달려드는데 그냥 정면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오른쪽으로 돌아뛰면서 달려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스프린트가 빠르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는데, 왼쪽에 있는 선수에게는 애초에 손흥민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골키퍼가 어쩔 수 없이 반대편으로 줄 수 있는 패스 루트가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골키퍼가 손흥민의 압박 때문에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주는 순간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반대편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손흥민이 압박을 하고 있는 동안 나머지 선수들은 바로 반대편으로 달려가고 있고, 이 공간으로 이제 골키퍼가 생각할 시간 없이 급하게 이 공간으로 볼을 처리하면 토트넘이 이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둘러싸면서 여기서 볼을 빼앗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면 손흥민이 골키퍼를 압박했다가 다시 이 압박 공간으로 달려들면서 완벽하게 압박의 블럭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뒤로 볼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때 손흥민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수비수에게 달려들고요. 수비수가 워낙에 손흥민이 빠르게 달려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백패스를 해요. 그러면 손흥민이 이러한 패스 경로를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골키퍼를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골키퍼를 향해 달려갈 때 수비수를 향해 달려갔다가 골키퍼에게 달려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쪽 측면을 막으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달려들어가는데 비스듬히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골키퍼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달려오는 쪽으로 패스를 줬다가는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성이 큰 거죠. 손흥민이 이 볼을 끊어내면 바로 득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손흥민이 워낙에 빨리 달려들다 보니까 여기서 골키퍼가 아슬아슬하게 반대편으로 볼을 넘겨줘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볼을 넘겨준다는 뜻은 패스의 정확도 자체가 이미 여기서부터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손흥민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키퍼가 아슬아슬하게 수비수에게 패스를 건네줬지만 이 왼쪽 지역에서 이미 상대팀은 압박을 받고 있고 여기서 패스를 건네줬을 때 토트넘의 선수들이 모두 달려들면서 이 공간에서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 다 한쪽으로 쏠려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골키퍼에게 패스를 줘요. 그러면 손흥민이 골키퍼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골키퍼가 백패스를 받을 때 시간 없이 당황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볼을 멀리 걷어내는 이 손흥민의 압박, 그리고 손흥민의 압박을 시작으로 토트넘이 한쪽 측면에서 상대를 몰아세우는 이러한 압박 방식의 후방 빌드업 자체가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골 장면만 봐도 에버튼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패스를 줄 만한 곳이 없으니까 뒤로 패스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 포스테콜루 감독의 이야기처럼 에버튼 자체가 워낙에 픽포드의 롱킥을 시작으로 롱볼 축구를 많이 하는 팀이잖아요. 앞쪽에 칼버트 루인이나 드쿠레 이렇게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선수들이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픽포드가 볼을 받자마자 앞으로 뻥 차내고 앞쪽에서 떨어뜨려주면서 세컨볼을 가져가는 되게 명확한 축구를 하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토트넘이 에버튼이 볼을 뒤로 돌려서 픽포드가 롱킥을 처리하는구나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포스테콜루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손흥민을 가운데 위치시키면서 가장 먼저 달려들면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이 역할로 쓴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손흥민이 아까 장면과 똑같이 수비수에게 빠르게 달려드니까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당황하면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백패스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손흥민이 이 백패스를 보고 그대로 달려들기 시작하죠. 골키퍼에게 쭉 달려들기 시작하는 건데 이 스피드도 워낙에 빠르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이 달려가니까 옆에서 브레넌 존슨도 앞쪽에 있는 선수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한쪽 측면을 막으면서 달려 들어오는데 앞쪽에 있는 선수는 이미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픽포드가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은 한쪽 측면으로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다가 끊기면 너무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그리고 반대편을 바라봤더니 반대편에 있는 선수도 이미 토트넘이 약속된 플레이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압박하는 순간 주변 선수를 확실하게 마크를 하면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픽포드 입장에서는 여기서 패스의 선택지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편안하게 줄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빨리 패스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토트넘이 손흥민의 압박을 시작으로 모든 선수를 압박을 하니까 줄 수 있는 공간을 빠르게 찾지 못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손흥민이 달려드는 속도가 워낙에 빠르니까 생각할 시간도 없는데 심지어 패스를 줄 수 있을 만한 공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픽포드가 여기서 빠르게 그냥 뻥 걷어냈으면 되는데 걷어내지 않고 불필요하게 컨트롤을 하죠. 근데 컨트롤을 할 때 이 컨트롤 자체도 애초에 미스가 나면서 길게 컨트롤이 되다 보니까 손흥민이 달려드는 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픽포드가 터치 미스를 했을 때 달려들면서 볼을 빼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손흥민이 득점을 하는, 사실 손흥민 선수의 이 압박 자체가 워낙에 이 스프린트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괜히 포스테콜루 감독이 손흥민의 전방 압박이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수치를 보면 손흥민이 너무 전방 압박을 위해서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공간을 향해 달려 들어갈 때 스프린트를 많이 해야지 전방 압박을 할 때 스프린트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이거는 비효율적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여기서 볼을 빼앗게 되면 스프린트를 압박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볼을 빼앗자마자 이렇게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포스테콜루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공격진에서 가진 최고의 압박하는 플레이어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 원문으로 보면 언빌리버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이 90분 내내
똑같은 템포로 헌신적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플레이를 90분 내내 많이 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기도 보면 그 손흥민 선수가 픽포드의 볼을 빼앗아서 득점했던 시간 자체가 25분입니다. 비교적 앞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경기 후반부로 가도 손흥민 선수가 똑같이 그 압박 방식을 동일한 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후반전의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 에버튼이 백패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있긴 하지만 워낙에 멀리 떨어지는 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달려들어서 볼을 빼앗는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튼이 픽포드가 볼을 잡아서 픽포드의 롱킥을 활용해서 앞쪽으로 볼을 전달하는 이러한 롱볼 패스를 하다 보니까 볼을 빼앗지 못하더라도 팀을 위해서 에버튼의 빌드업이 제대로 작동하면 안 되니까 계속 달려들면서 픽포드를 조금이라도 방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후반전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사실은 픽포드에게 볼이 전달됐을 때 픽포드가 이미 아주 여유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흥민이 먼 곳에서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픽포드가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일단 헌신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듭니다. 근데 여기서 픽포드가 약간 여유를 부리다가 템포가 한 템포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이렇게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는데 픽포드가 약간 방심을 하고 그리고 손흥민의 스프린트가 워낙에 빠르니까 요 압박이 통합니다. 결국에는 손흥민이 빠르게 달려들면서 픽포드가 시간에 쫓겨서 어설프게 롱킥을 보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손흥민이 이 토트넘 입장에서 감독 입장에서는 아주 칭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선수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러한 장면인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주장인 동시에 팀의 에이스다 보니까 이 선수가 덜 뛰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가장 앞선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부지런하게 압박을 한다라는 건 팀 전체에도 아무래도 이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라던가 선수들이 손흥민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주는 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도 초반부에는 정말 압박을 계속 강한 강도로 하다가 후반기에는 아시안컵도 있었긴 했지만 점점 더 지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은 어제 경기는 못 나왔지만 솔랑키라는 자원이 있죠. 근데 솔랑키가 워낙에 압박을 잘하고 이 선수도 본머스에서 정말 90분 내내 쉴 틈 없이 압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솔랑키도 전방에서 압박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손흥민의 이러한 전방 압박이 이번 시즌에는 조금 더 1라운드부터 더 오랫동안 그리고 시즌 끝까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유지가 된다면 토트넘이 물론 아직까지도 고쳐야 될 점이 매우 많은 팀이긴 하지만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